안녕하세요. 데뷔스트림 파운데이션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후 프리젠테이션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클 쿠스너 박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암 환자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스폰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그램 디렉터 제키 벨로인데요. 데뷔의 꿈 재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발제자이신 마이클 쿠스너 박사님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위암 환자가 알아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의 꿈 재단에 있어서의 코비드-19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데뷔의 꿈 재단은 팬데믹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자 필요와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무료 위암 교육 심포지움을 통해서 그리고 위암 서포트 그룹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편안한 편리한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금 모금이나 심포지움 취소를 한다든지 할 때 정확한 정보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중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위암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현재 미국에서는 2만 6천 명이 진단이 되고 있고 그중에 1만 1천 명이 사망합니다. 블랙, 히스패닉, 동양인, 태평양, 섬주민 인종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사망암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데뷔의 꿈 재단 위암 치유는 설립자이신 데비 젤완 변호사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데비는 2008년 4월 4기의 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 40살의 새 아이의 엄마이자 한 사람의 아내, 그리고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이셨고요. 9년 반 동안 많은 재발을 겪으셨습니다. 2009년 4월에는 데뷔의 꿈 재단 위암 치유를 이 재단을 설립하셨고 치명적인 암 연합 그리고 PEAC, SPEAC, OVAC의 멤버로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환자 옹호자로서 미 국립암센터 위암 태스크포스, 미 국립암센터 환자 옹호자 커미티에 계셨고 또 NCCN의 위식도암 가이드라인 리뷰 패널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에스코의 위암 허투 시험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그리고 위암학회 연구 프로그램 투자자로 이제 활동하셨습니다. 자, 올해의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 제비의 꿈 위암 치유는 섹션 501C3로 비영체 단체이고 위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또 위암 연구에 대한 펀딩을 촉진하고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간병인에 대해 국제적으로 개망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대비의 꿈 DDF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암을 완전히 치유하는 것입니다. 대비의 꿈 재단의 마일스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내에 34개 지부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행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환자 교육 프로그램, 프랩을 통해서 몇백 명의 위암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간병인들에게 세계적으로 위암 생존자와 간병인을 서로 매칭을 해주고 또 특별한 기준을 세워서 돕고 있습니다. 위암 교육 심포지움을 교육 웨비나를 통해서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위암 정보, 강의 라이브러리, 임상시험 정보, 매칭 서비스, 위암 지원 커뮤니티, 블로그 주제, 그리고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 정보 자원들을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만 불의 연구 지원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의 이제 첫 번째 페이지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연락이 되어지는데요. 저희 국제본부 주소는 플로리다에 본지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시 30분 오전 그리고 5시 오후 열려 있고요. 사무소 전화는 954-475-1200번입니다. 전화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번호도 있는데요. 855-475-1200입니다. 무료 팩스 번호는 855-475-1201입니다. 여러 가지 문의를 이메일로도 받고 있습니다. 일반 문의는 admin@debistreams.org, 환자 리소스는 patient resource@debistream.org, 그리고 행사 관련된 것은 events@debistream.org,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에 관련된 것은 communications@debistream.org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 연사이신 마이클 쿠스너 박사님을 초대해 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이클 쿠스너 박사님은 대비의 꿈 재단 과학의료 자문단이시고요. 소화기 종양학자이시죠.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 마운튼 사이나이 암센터 메디컬 디렉터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과 혈행 종양 그리고 종양암 보도 면허를 가지고 계시고요. 데이비스 꿈 재단 과학의료 자문단을 맡고 계십니다. 커뮤니티를 위한 위암 교육이나 옹호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마이클 쿠스너입니다. 저는 이제 마운튼 사이나이 암센터 메디컬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환자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에게 코비드 테스트에 관한 특별한 권고는 따로 없습니다. 지역이나 주 공중 가이드라인을 따르시면 되는데요. 아직 안타깝게도 코비드 백신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개발 중입니다. 가장 최선은 바이러스를 피하는 것이죠. 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의 접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비말이 입이나 코로 그리고 또 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코비드 바이러스가 식수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필터가 잘 된다는 거죠. 저희가 쓰는 이 정수 프로그램이. 그리고 감염된 환자의 대변에서 코비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가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또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해요. 가정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 위험이 높을 수 있는 노인과 장기 질환이 있는 분들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웃의 계획이 무엇인지 좀 문의를 하시고 또 정보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지역기관이나 의료기관, 서포트 리스트를 좀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연락 리스트를 만드시면 좋은데요. 가족과 의료진, 그리고 선생님, 직장, 커뮤니티를 위주로 해서 연락 리스트를 만들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을 격리할 방을 마련하는 것이 좋고요. 코비드 바이러스 위험이 있는 노인과 장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집에서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에 있어야 할 경우에는 그 경우를 대비해서 몇 주 정도의 약이나 물건이나 필요한 것들을 잘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비누 등으로 항상 손이나 이런 것을 잘 소독을 하시고 또 되도록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손을 자주 씻고 접촉을 피하고 아플 땐 집에 머무르고 마스크를 항상 끼고 또 깨끗하게 소독을 자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테스트가 있는데요. 코비드 테스트는 누가 받아야 할까요?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보를 참고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약한 코비드 증상자는 이제 병원에 가시는 것 대신에 집에서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고요. 테스트는 접촉자 선정 결정에 정보를 줄 수도 있죠.
코비드 증상이 있고 또 테스트를 받고 싶으면 주나 또 지역에 있는 건강국이나 의료진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테스트 키트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열이나 증상이 있는 암 환자 테스트 하시는 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프게 되면 병원 외에는 집에 계시고요. 다른 사람과 격리하시는 것이 좋고요. 의사 방문 전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코비드 상황을 알리시고 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 개인용품은 같이 쓰지 않고 혼자 쓰시기 바랍니다. 증상을 계속 모니터 하시고요. 응급사인이 있으면 즉시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요. 응급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어렵다, 그리고 통증, 가슴 압박 이런 것들을 느낀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입이나 얼굴 등이 이제 파랗게 변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죠. 이런 응급사인이 있으면 즉시 의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서포트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셜 미디어를 포함해서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피하시고요. 또 특히 팬데믹에 대한 뉴스를 계속 듣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볼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최소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 꼭 확인하시고 또 호흡을 이렇게 명상을 한다든지 스트레치를 하는 것으로 이제 몸을 좀 돌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또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음주는 금지고요. 시간을 천천히 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도 하시고 또 옆에 있는 주변의 다른 사람과 또 연결을 계속 하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립으로 지내던 시기 증상이 있으셔서 그걸 이제 그만해도 될 때는 어떨 때일까요? 최소 72시간 약이 없이 열이 없을 때, 그리고 다른 또 증상이 나을 때, 호흡이나 기침 같은 것들이 나을 때, 그리고 최소 7일 이상 증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고립을 그만하셔도 되는데요. 수술은 잡혀 있었던 수술은 취소를 해야 될까요? 또 아니면 미루게 될까요? 요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사용하고요. 다른 메디칼 케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또 고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면역 저하 요법을 취소를 할까 아니면 미룰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면역 저하 요법은 뭐 취소를 하거나 미루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병원을 덜 자주 방문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약을 제대로 먹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의료진과 의논을 하시고 화학요법 변경하나 또 멈추거나 하는 거,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2주로 나누거나 아니면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코비드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곳에서 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의료진과 의논을 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과 대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debstream.org 웹사이트 혹은 이메일로 해주셔도 되고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스폰서 여러분들의 후원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위암 웨비나 시리즈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암 환자가 알아야 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발표에 대한 피드백이 저희는 듣고 싶습니다. 서베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세요. 또 웨비나나 다른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하시면 아래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데비스트림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